안녕하세요. 지금 이 책이 제가 90년도 롯데 면세점에서 미국 보석학회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보석 책입니다. 저는 이 보석을 공부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제가 퇴직을 하고 이렇게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는 책을 냈을 때 이 보석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보석책과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이 두 가지는 100세 시대의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석을 보면서 이 보석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석은 아픔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이 하찮은 진주 속에서 조개를 통해서 진주가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꼭 평안한 것만이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편안하면 그냥 좋은 것이지 또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절대로 자연의 이치는 넉넉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보석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도 참 아름답잖아요. 마치 뭐랄까요, 수많은 스펙트럼이 내재된 이 모습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실제 땅속에서 존재할 때는 하찮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손과 그 노력을 통해서 정말 힘겨운 작업이잖아요. 특히 고가의 보석은 한 치의 틈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상상력과 힘겨운 연마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보석은 정말 누군가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제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5번의 혹독한 고통 중에서 오늘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 속에 숨겨진 그 5가지 중에서 항암 치료와 간암 치료를 극복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진리가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이야기하고 편안히 있다라고 하는 요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공교롭게 운명적으로 이 젊은 날도 그렇고 또 40대 중반 때 이렇게 그 이전에도 또 2번의 어려움을 겪고 참 육체적 질병을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그 항암 치료할 당시에도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했으면은 좀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후회감이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지나온 날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일찍 매를 맞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작은 여유를 누리면서 퇴직자 시니어로 홀로서기를 하면서 그 세상에 취할 때 정말 가족을 좀 더 돌보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이제 퇴직자 시니어로 첫 번째 하는 일이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손녀를 돌보고 또 아내가 손녀를 돌보는 사이 그 하드린 일을 제가 다 챙기고 또 제가 하지 못했던 음식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작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그 디지털 세상에 준 그 의미를 이끌어가는 지금 이 퇴직자 시니어의 삶이 아직 뭐 화려하지 않지만 평생 봉급쟁이를 한 저로서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항암 치료할 때도 참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 병원에 누웠을 때 저와 함께 있던 옆에 있던 그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암도 하고 간암 수술 2번을 했는데요. 항암 치료할 때는 정말 그 어떠한 미래가 다가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이 또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간암 수술이라든가 이 수술은 그 수술하는 그 시간이 참 두렵고 힘들지만 그것만 넘기면은 뭐 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항암 치료를 하고 간암 수술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 취할 때는 우리가 오직 큰 것만을 바라고 거기에서 내가 더 큰 욕심을 꾸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것이 지금 되돌아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저지르고 하는 이와 같은 연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찌감치 그 삶의 지혜를 발견하면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늦게 발견하면 그만큼 늦게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낍니다. 저는 이제 퇴직자 시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일확천금이 들어온다 한들 그래서 제가 쓸 데도 없고 또 지금 퇴직자 시니어에게는 그만큼 세상에 나가서 옛날 전반전 인생같이 화려하게 지낼 수 있는 에너지도 이제 떨어지고 그 시대에 맞는 나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 퇴직자 시니어로 혼자 지금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가치가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요즘 온라인 세상에서 다들 화려하게 보이지만 과연 그 화려함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 저도 직장인의 길에 임원을 하면서 전 세계 좀 다니면서 수많은 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고 또 최고 보석상들을 만나고 다 해봤지만 역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면서 정말 수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그런 삶의 방식을 찾으면은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 인생은 보석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무거운 이야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이야기가 아주 그 쇳덩어리처럼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무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또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